저 혹시 사생활로 가장 의혹을 끄는 재벌 그냥 누가 생각나요? 뭐 요새 짧은 영상에서도 자주 보이는 제드래곤 팬도 있고 아니면 박근혜 회장님 여러 명이 있지만요. 아무래도 저는 오늘 주제인 이 기업 창업주의 승려가 아닐까 싶어요. 뭐 제드래곤 따님의 어머니이기도 한 과거에 최고 재벌의 부인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최고 스타의 연인이랄. 이 기업 얘기를 하자면 삼성 예약이랑 계속 얽히게 되는데 그건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근데 뭐 사생활 때문에 이 브랜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의 광고 때문이었어요. 배우 김지석 씨가 이 브랜드 대표 상품 역할을 맡은 광고. 작년 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럴 것도 너무 인상적이고요. 선복수 뒤에 살짝 담기고. 난 당신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막 넣고 뿌려도 다 맛있더라고요. 이기는 데도 펄 좀 희는데 진짜 없어요. 아무튼 과거에 김희철 씨 출연했던 광고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기업을 창업한 분은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렸던 재벌로 유명하죠. 직원들 모르게 움직이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실험실을 마련해 놓고요. 후대가 있는데 직접 계속 실험에 매진하고 원조 은둔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어. 과거 어떤 책에서는 한국판 하워드 휴지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워드 휴지 알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그 에비에이터라는 재밌는데. 아무튼 자 이번 주제는요. 조미료를 통해서 재벌이 되고 하지만 MSG 논란에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치, 각종 장류, 가정용 대용식품 등 맛과 관련된 제품들로는 하에 추종을 불허한다는 한국인의 입맛에 사로잡은 시험단이 만든 대장그룹입니다. 자 알고 보면 뭐 우유에도 들었고 치즈, 소고기, 돼지고기, 멸치 등등에도 들어있는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있죠. 감칠맛을 나게 하는 글루탐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흔한 글루탐산에다가 라투륨이 붙인 게 바로 MSG. 보이소스에서 들어있고 치킨 스프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MSG라는 게 전혀 새로운 물질도 아니고요. 화학조미료 옛날에 이런 말 썼었는데 사실 이 미원도 사탕수수에서 나온 물질을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면 나트륨 섭취량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장점도 많대요. 또 정부에서도 외국에서도 무해하다고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죠. 먹으면 막 몸에 해롭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등등. 헛소문이 엄청 퍼져서 운명을 썼고 지금도 오해를 받고 근데 이 MSG가 바로 지금의 대상그룹을 잇게 했는데 왜? 어떻게 주문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자, 왜?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뭐 있어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일이 나중에 뭔가 진짜로 하는 일이랑 연결시키기도 하죠. 저는 사실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근데 이 대상그룹 임대용 창업주가 학교 다닐 때부터 화학 실험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방학 때도 고향에 안 내려가고 계속 실험실에서 뭐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뭐 사고도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요. 20대 중반쯤에 자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나 봐. 그래서 처음에는 가죽 가공 공장을 했는데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가죽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하우를 막 습득을 하는 거지. 어떻게 했느냐. 거기 막 폐수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화학약품 냄새 같은 게. 그게 어떤 약물 썼는지 알아보려고 어떤 기록에는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폐수를 바꾸기도 했죠. 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벌 회장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나서도요. 회사에서 직접 실험을 하고 집에다가도 아예 실험실을 차려놨어요. 재벌 회장님. 그리고 집에 오면은 실험실을 실험을 하고. 이쯤 되면 뭐 실험관이라고 볼만할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랑 관련시켜가지고 지역을 아직 남겨두잖아요. 어떤 장소나 시간 그때 이걸 이 커피가 맛있었는데 뭐 이런 기억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 맛은 절대 모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찾아가고 당시에 청년 임대용 사회 현상을 어떤 걸 보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왜 일제강점기에 일본산 조미료가 들어와서 큰 인기를 끌었대요. 아시노모토라고 일본에서 MSG를 개발했잖아요. 다시마 우린물을 연구하다가 거기에 글루탐산을 나트륨을 묻혀가지고 물에 잘 녹게 하는 그래서 감칠맛을 일으켜가지고 불순맛을 완전히 살려줘. 아무튼 근데 이걸 국내에서는 못 만들어서 이 아지노모토에서 만든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일제가 패망을 하고 나니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막 먹는 음식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지는 거 그걸 못 넣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지노모토를 막 밀술에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물량을 대기가 어려운 거죠. 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음식보다 그 조미료가 비쌀 정도 뇌리에 각인된 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막 그 할머니가 엄마가 뭐 해줘 그런 맛집 기억나는 거지. 어렸을 때 내가 가져놓던 이런 저도 지금 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있던 돈가스 집에 아직 찾아요. 1시간 반에 막 그리고 맛집 같은데 지금도 사람들이 막 멀리까지 막 찾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오래 기다려서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사회 현상을 보던 임대용 창업회장이요. 저 조미료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죽 공장을 시작할 때처럼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공장에 일자리를 얻죠.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인들이 돈 많이 주면 우리가 제조 공법을 전수해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요. 거의 막 100일 가까이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막 실험에 계속 매달리면서 제조법을 결국 터득했다고 하죠.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공장을 차렸으니 그게 지금 대상그룹의 시작인 동아 화성공업이었죠. 부산에다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조법을 아는 거랑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랑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설명서랑 직접 만드는 거 다르죠. 이 동아 화성공업이 불과 몇 년 뒤에는 발효법을 사용했지만요. 처음에는 미원을 만들 때 산분해법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이 산분해법, 곡한 산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들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용 창업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실험과 산분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제조 기계를 돌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전국을 막 돌면서 적당한 돌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렇게 돌을 구해가지고 넉 달 동안 막 루비야 또 좀 자등도에서 일종의 돌 솥을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1956년 국내 첫 MSG 조미료 대량 생산을 성공한 미원의 시작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따라하지 않는 게 얼마나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이원 역시 제조법부터 믿음이며 포장까지 사실 누가 봐도 일본 아지노모토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 같죠. 어쨌든 이 일본산을 대체하기 시작한 미원은 무지하게 잘 팔고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했지만요. 앞서 시장을 장악해버린 브랜드 파워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요. 아예 회사 이름도요. 아까 말씀드린 동아 화성공업에서 미원으로 바꿔버리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미원은 모든 집에서 들여놓는 필수품이 되고요. 명절 선물로도 주면 환영을 받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죠. 뭐 스팸, 참치, 흠기름 이런 거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그게 비싸고 좋은 거니까 그때 이제 미원 쫙 포장했고 그래서 올해도 미원 청하시장으로 썼죠. 감사하는 마음에 찾았어요. 네, 국내에서 매출 10위 안에 드는 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미원은요. 국내에선 극지 취재를 붙이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배우를 최고 계란기로 광고에 기용하고 70년대 초반에는 해외 공장을 세워서 해외 시장 공략도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아지노모토를 겨우 따라갔던 미원인데요. 그야말로 갈목산대한 거예요. 아지노모토랑 경쟁을 하죠. 자, 이런 미원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원그룹은 타운 영역도 다른 영역으로 확대를 하죠. 다른 식품, 석유화, 상사, 축산, 사료 등등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 미원의 행보를 흔드는 삼성그룹과의 질기고도 기묘한 게 시작됩니다.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가요. 이건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던 아주 유명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 골프, 그리고 미원. 자식도 내가 완전 골프 치는 거 어렵고, 근데 미원 우리 삼성도 못 따라잡겠다 이런 느낌. 왜 지금 CJ죠. 과거 삼성에 있던 제이재단이 60년대 초반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조미료 시장에 진출합니다. 니풍이라는 제품이었죠. 미원이란 이름도 비슷하지. 오히려 삼성인데 자본도 인력 부부가 월등한데 저거 못하겠네 싶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막 밀어붙여요. 가격도 낮추고 막 외상도 받아주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당시에 절대 니풍, 미원을 못 따라잡는. 왜 그랬을까? 이런 게 브랜드 파워라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이재단이 자금력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니까 우리 투배만 한데 우리도 싹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외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도들이 막 고민을 하고 실제 매출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임대형 창업주가 그랬대. 야, 더 세게 나가자. 우리는 외상 못 산다. 현금만 받아. 그리고 지금보다 더 비싸게 받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원이 약간 더 고급 제품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원료나 제조 기법 자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거 아니야, 당시에는. 그러니까 마케팅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요. 메뉴라는 막 병풍 같은 걸 막 쏟아 붓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는 미원에서 정보전을 펼쳐요. 정보전. 이게 무슨 얘기냐? 미리 제1제당이 뭘 할지를 알아내서 앞을 놓는 거죠. 그 제1제당에서 어떤 거에 사은품으로 줄까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고심 끝에 그 조미료가 김장할 때 많이 쓰니까 김장용품을 주기로 하자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언제 광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한 미원에서 똑같이 당시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희소한품을 준다고 동시에 광고를 따내는. 그리고 또 제1제당이 니풍 낙봉지를 갖고 오시면 우리가 스웨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정보를 다 떼내가지고 같은 날에 미원에서는 쟤네가 스웨터를 줘. 우리는 금반지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하루 역사다고 광고를 내고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금반지가 더 끌릴 거 아니에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제1제당이 어떤 큰 된장을 지으려고 막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정보가 입수가 돼. 미원은 또 그 바로 근처에다가 땅을 또 약간 흥량 몰래에서 사모은. 그래서 더 큰 공장을 짓고 삼성그룹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데 제2제당으로서는 막 스쳐버리는 일이었겠죠. 이 당시를 두고 임대홍 미원 창업주는 담담하게 회고합니다. 내가 제1제당의 니풍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니풍은 삼성의 일부분이지만 미원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남을 시켜서 일을 했고 나는 창업자로서 직접 뛰었기 때문에 열과 성에서 조금 나았을 뿐이다.
참고로 이렇게 15년의 공성전을 벌였던 게 지금 CJ 마케팅 역량이 기초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버티는데도요, 야채가 강팀을 상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삼성의 제1재단이 거의 15년 가까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요, 80년대 들어서 쇠고기 맛을 내세운 다시다에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경제는 지속이 됐거든요. 가령 다시다가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전원일기의 주연 김혜자 씨를 모델로 쓴 광고로 큰 히트를 기록하니까 지원에서는 이름을 바꿔 만나는 극 중에서 김혜자 씨 며느리 역할을 맡았던 문지심 씨를 모델로 기억하고요. 그 과정에서 미원이 조미료 시장에서 1위를 제2제당한테 내주고, 90년대 들어서는 이른바 화학 조미료 논란이 일면서요, 세계 제1의 조미료 소비국 바로 한국입니다. MSG를 꺼리는 분위기가 쫙 일어나니까, 이러면서 주력 상품이 기세를 잃은 미원은 급기야 1997년 회사 이름을 지금처럼 배상으로 바꿉니다. 그룹이 재계서열 30위 안에 들었을 때 이름을 바꾼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사실 삼성 말고 다른 어떤 주요 재벌이 종이를 시장을 밀고 들어왔어도 벌어졌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삼성과 얽히는 와중에 생긴 일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예, 인나샤. 자, 근데 아까 과거의 미원그룹이요, 조미료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조미료의 기세가 국내에서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팔렸고요. 왜 서울에서만 80년대 중반에 조미료가 한 달에 500톤, 600톤씩 팔렸습니다. 미원이 500톤, 600톤이 팔린 거. 이게 안 들어간 데가 있었을까? 음식점 같은 데서. 미원이 500톤, 600톤이면 얼만큼이야? 저 미원이 해외 판매도 잘 됐고, 그리고 IMF 때 매각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긴 했지만요, 아이신 등의 바이오, 사료 같은 사업도 매출이 컸죠. 합성수지, 건설, 유통 등등 다른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비니스트 편의점도 있었고, 로즈워드라는 커피도 있었어요. 그리고 왜 과거에 삼풍백화점 터도 사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주상복합도 개발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역시 식품이죠. 대상이 미원 시절이던 70년대 후반에 조미료에서 식료품으로 본격적으로 발을 넓히거든요. 조미료 하다가 당뇨, 순창고추장 이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인스턴트 식품. 그러다가 1996년에는 아예 식품 브랜드를 새로 만든 쓰지 청정환. 정원아, 너밖에 없다. 청정원. 또 두산으로 국제 인수한 김치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종갓집에서 종가로 이름을 바꿨던 광고가 되게 보고 싶어요. 그 뉴욕의 이렇게 타임스퀘어에 김치가 나오는데 하이령 광고 진짜 멋있어요. 포장 김치 시장 확대와 수출에 대산그룹의 역할이 컸죠. 종갓집 김치 수출하고 일본 사람들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죠. 조미료도 맛을 내는 김치도 맛이, 식품들도 맛이, 다 맛이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조미료에서 벗어나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삼성과 얽히는 일이 계속됐어요. 조미료에서 경쟁을 하다가 과거 삼성에서 제2제당에게 선수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라이신, 사료첨가물, 바이오산업이죠. 이것도 미원이 먼저 시작했는데 삼성의 제1제당은 늦게 시작했고,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물론 이건 둘 사이의 직접 경쟁 때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선두를 놓치게 되고요, 미원이. 제1제당이 또 삼성에서 나온 이후에도 슈폼, 부제트, 김치 등등 계속 막 붙는 거죠. 비슷한 이런 게 많잖아, 만드는.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삼성과의 얽힘은 역시 결혼 문제였죠. 대상 임대용 창업주의 손녀 임세룡 부회장과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 이재용 부회장.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태고 할 게 없지만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첫 부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대상그룹 임대용 창업주나 그 후계자인 장남 임창웅 명예회장, 이 진짠이 외부 활동을 꺼리는 재벌들로 유명하거든요. 또 과거의 그룹 행사들만 이렇게 영상 찾아봐도 회장들이 바로 안 나타나서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외부에서 하는 공식 행사 같은 거 당연히 안 가죠. 또 심지어 임대용 창업회장 같은 경우에는 판갑 잔치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재벌 회장님이잖아. 측근들이 잔치를 몰래 마련해준 거야, 음식이랑.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후계자인 아들, 그러니까 임세룡 부회장의 아버지죠. 본인이 최대 주주지만 경영활동은 전문 경영인들이 하면 되는데 드러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실제로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성과의 혼사 이후에 이렇게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는 생활 역시 흔들리게 된 거죠. 오히려 지금은 다른 재벌들보다 대상그룹 사람들한테 뭐 있다고 하면 더 얘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대상과 삼성 하면 굉장히 뭔가 많이 얽혀있는 아주 질진 인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근데 2020년대 사람들이 미원을 다시 많이 사 먹고 미원 판매량이 다시 늘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미원을 많이 사가지고 고기 구울 때는 넣고 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대상그룹의 과거 대표 상품 미원이 그랬듯이 길게 보면 세상 일에는 부침이 있는 거니까요. 대상그룹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쟁 상황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자, 대상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쟁자들의 압박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입맛을 사로잡는 브랜드로 남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미원이 지구상에 봉헌한 게 만만치 않아. 우리가 원하는 감칠맛을 일일이 고기나 채소, 해물에서 뽑으려면 엄청난 양 필요해요.